블로그 스팟 하시기 전에 도메인을 씌울까 말까 고민 많이 하시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빨간색 네모박스 표시한 도메인이 제가 애드센스에서 승인받은 블로그 스팟 도메인 내역이에요. 승인이 몇 개월 동안 안 나던 구글 블로그에 도메인을 씌워서 이틀 만에 승인받고 나서는 저는 그 이후에도 블로그 스팟은 계속 도메인을 씌워서 승인을 받았어요. 제 경우 하나로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구글 블로그는 도메인을 입혀야 유입과 노출, 승인이 잘 난다는 후기가 많기는 해요. 오리지널 도메인으로 쉽게 승인이 안 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도메인 씌우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선 도메인 씌우는 걸 추천하는 경우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요즘 도메인 안 씌운 구글 블로그도 네이버와 구글 상단에 많이 검색이 되고 있어서 도메인이 필수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들어보시고 이 경우에 해당하시면 블로그 스팟에 도메인을 씌워서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작년에 티스토리 자체 광고 문제가 터졌을 때 티스토리에 도메인 씌우고 운영했던 분들은 도메인 통째로 워드프레스랑 블로그 스팟으로 이사하시는 거 보고 많이 부러웠어요. 저는 주요 수익이 나오던 티스토리에 도메인 씌운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불안감에 블로그 스팟에는 열심히 도메인을 씌우게 된 것 같아요. 꼭 이사를 가겠다는 다짐으로 도메인을 씌운 건 아니지만 히스토리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자는 마음이 생겨서 계속 도메인을 씌우게 되더라고요. 도메인을 몰랐다면 모를까 노출과 유입 그리고 승인에 유리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안 씌우자니 찝찝하시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씌우시는 거 추천드려요. 처음에 도메인을 입히셔야 나중에 도메인 입히고 싶을 때 그간 쌓아온 글들에 대해서 색인 문제 안 생기고요. 또 중간에 주소 바꾸면 구글, 네이버, 줌, 빙 같은데 검색 등록 다시 해줘야 하고 색인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니까 거의 모든 게 초기화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메인에 대한 미련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그냥 1년에 2만원 정도만 투자하시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블로그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또 애드센스 승인받고 중간에 도메인 씌우면 다시 승인 받아야 하는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당연히 다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주소로 다시 승인 요청을 하셔야 해요. 그런데 어디 애드센스 승인이 맘같이 바로바로 나오나요? 그래서 도메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그냥 처음부터 씌우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애드센스는 주소 기준으로 승인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이트를 그대로 쓰건 말건 그거랑 상관없이 주소가 바뀌면 애드센스 승인도 당연히 다시 받아야 해요. 또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에서 승인받아서 쓰고 있던 도메인을 블로그 스팟에 다시 씌워서 다시 승인 요청할 필요 없이 바로 광고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2차 도메인이 메인, 하위 도메인은 메인의 서브 같은 개념이죠. 애드센스 승인도 2차 한 개만 받으면 하위는 여러 개, 수십 개도 만들어서 써도 돼요. 저는 아직 하위 도메인을 수십 개까지는 안 만들어 봤는데 원하는 만큼 하위 도메인 블로그를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2차 도메인 하나만 애드센스 승인 받으시면 그 앞에 뭐 하나씩 더 붙은 하위 도메인은 마음껏 개설하실 수 있고 애드센스 승인을 또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래서 다들 도메인을 구입해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블로그 스팟에 도메인을 입힐지 결정하셨나요? 그럼 이제 2차 도메인을 블로그 스팟에 입혀볼게요. 저는 호스팅 KR에서 도메인을 미리 구입했어요. 예시 보여드리려고 도메인 하나 샀어요. 예시용으로 닷컴을 사기엔 비싸서 XYZ로 샀습니다. 주로 호스팅 KR이나 가비아에서 도메인을 많이 구입하실 텐데요. 다른 데서 구입하셨어도 결국 DNS 관리, 연결 이쪽으로 들어가서 연결하시면 블로그 스팟 도메인 연결 방법은 다 똑같을 거예요. 다른 데서 도메인을 구입하셨어도 오늘 영상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일단 이 호스팅 KR 페이지는 열어두시고 구글 블로그 스팟으로 가주세요. 구글에 로그인된 상태에서 블로그 스팟에 접속하시면 이런 관리자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새 블로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새 블로그를 눌러주시고요. 블로그 이름 입력하시고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블로그 이름은 언제라도 바꿀 수 있으니까 너무 고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블로그스팟 1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도메인 입히시면 이 주소를 사용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설정은 해주셔야 해요. 이 주소는 나중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도메인 입히실 거라면 너무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장을 누르시면 새 블로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블로그가 만들어지면 왼쪽에 설정 탭을 누르시고 오른쪽 화면에서 맞춤 도메인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그러면 맞춤 도메인을 입력할 팝업이 하나 뜹니다. 여기에 아까 호스팅 KR에서 구매한 도메인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이때 그 도메인 주소만 입력하시면 안 되고 앞에 www.을 붙여주셔야 돼요. 블로그스팟은 이렇더라고요. 워드프레스에 등록할 때는 앞에 www 없이 쓸 수 있는데 구글 블로그는 이걸 붙여야만 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걸 붙인 도메인을 입력하셨으면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이 새빨간 글씨가 가득한 팝업이 하나 떠요. 오류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뜨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 빨간 글씨에 있는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도메인 등록 기간에 DNS 설정에서 CNAME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래도 나름 이게 어디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자세히 적혀 있는 거예요. 글씨도 작고 좀 헷갈리니까 이 새빨간 텍스트를 통째로 복사해서 메모장 같은 데 붙여주세요. 그리고 자세히 뜯어보시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어차피 복사 붙여넣기에서 쓸 거니까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게 두 세트예요. 요거 잘 복사해 두시고 이 창에서 지금 저장을 바로 누르지는 마시고 이 창은 그대로 냅둔 채로 호스팅 KR로 넘어가 볼게요. 호스팅 KR 사이트에서 나의 도메인 목록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좀 전에 구입한 도메인을 눌러줄게요. 여기서 네임 서버 DNS에서 새 레코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 새 레코드 추가하는 걸 총 2번 반복할 건데요. 우선 맨 앞에 있던 간단한 거부터 넣어줄게요. 유형은 CNAME, 호스트 이름은 www, 값에는 ghs.google.com을 넣고 체크 표시를 눌러주세요. 입력이 다 됐어요. 한 번 더 새 레코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도 유형의 CNAME, 호스트 이름은 이걸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값에도 요 길다란 주소를 넣고 체크 표시를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호스팅 KR에서 할 일은 다 하신 거예요. 다시 블로그스팟 설정 페이지로 와주세요. 아까 그 팝업에서 저장을 눌러주세요. 참고로 저장할 때 오류가 나면 여기서 취소 버튼 누르셨다가 다시 맞춤 도메인에서 도메인을 넣고 저장을 누르시면 해결됩니다. 그럼 블로그스팟 처음의 설정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도메인 리디렉션과 HTTPS 란에서 사용 여부와 리디렉션 둘 다 활성화 시켜주세요. 도메인을 안전하게 HTTPS로 만드는 과정인데 처음에는 상태 알 수 없음으로 떠요. 그리고 블로그 보기를 눌러도 사용할 수 없는 사이트라고 나와요. 아직 사이트 인증이 안 끝나서 그런 거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리시면 돼요. 새로 고침을 해보면 아직 인증 전에는 이렇게 처리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느긋하게 다른 거 하시면서 한 10분이나 20분 뒤에 새로 고침 해보시면 이렇게 사용 여부 상태가 사용 가능으로 바뀌게 돼요. 이 상태가 됐을 때 새로 입힌 도메인 주소로 접속해 보시면 원활하게 잘 됩니다. 이번에는 앞서 연결한 2차 도메인에 하위 도메인을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블로그 스팟에 연결해 볼게요. 하위 도메인 연결 방법은 더 간단해요. 우선 블로그 스팟에 새 블로그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새 블로그 누르시고 블로그 이름 넣어주시고 주소 입력하시면 블로그 스팟에 새 블로그 하나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이 창은 그대로 두고 호스팅 KR로 가주세요. 호스팅 KR 들어가셔서 나의 서비스, 도메인, 하위 도메인을 생성할 도메인 선택, 네임 서버 DNS로 들어오시면 돼요. 2차 도메인 연결할 때랑 똑같아요.
아까 생성한 2차 도메인의 C네임 목록이 있죠? 여기에 구글 블로그 스팟에 하위 도메인을 연결한다고 또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새 레코드 추가 눌러주시고 유형에는 C네임 선택해주시고 호스트 이름은 원하는 거 넣어주세요. 이게 하위 도메인의 맨 앞 주소가 되는 영역인데 짧을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짧게 AB를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값에는 여기 밑에서 복사하셔서 ghs.google.com을 넣고 체크 표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호스팅 사이트에서 할 일은 이걸로 끝났어요. 다시 블로그 스팟 설정 창으로 와주세요. 그리고 아까 새로 만든 블로그에 설정, 맞춤 도메인을 누르시고 방금 호스팅 사이트에 입력한 대로 이 도메인을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고 나서 HTTPS 이쪽을 다 활성화 시켜주시면 돼요. 바로 들어가시면 사이트 인증이 아직 안 돼서 역시 기다리셔야 하고 한 10분, 20분 기다리시면 돼요. 시간 지나서 새로 고침 해보시면 이렇게 사용 가능으로 바뀌면서 사이트에 들어가지더라고요. 이걸로 블로그 스팟의 2차 도메인, 하위 도메인 연결하는 방법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건 정말 딱 도메인 사자마자 블로그 스팟에 바로 처음부터 연결하는 깔끔한 경우를 보여드린 거고, 도메인 이사하실 때는 앞서 보여드린 대로 깔끔하게 딱 안 떨어질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또 호스팅 KR만 보여드린 거라서 다른 업체에 도메인 연결하실 때도 약간은 모양새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검색어로 블로그 스팟, 호스팅 업체 이름, 2차 도메인 연결법 또는 하위 도메인 연결법 이런 식으로 검색하셔서 다른 분들의 친절한 포스팅도 좀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블로그 스팟에 거의 다 도메인을 씌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스팟 하면 할수록 매력적인 것 같아요. 블로그마다 다르지만 어떤 건 네이버 유입이 주를 이루고 어떤 건 구글 유입이 주를 이뤄요. 블로그 스팟은 무료이고 100개나 개설이 되고 테마도 마음껏 커스터마이징해서 쓸 수 있어서 글 쓰는 재미도 느낄 수 있어요. 요즘 워드프레스가 속썩이고 있는데 마침 블로그 스팟 색인도 잘 돼서 블로그 스팟이 좀 날아오르려는 분위기거든요. 새로운 걸 시작하실 때는 편견을 버리고 된다는 말을 좀 맹목적으로 믿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말 듣고 나의 하기 싫었던 마음을 합리화하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하면 나한테는 아무 결과물이 없어요. 그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걸로 돈 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블로그 스팟 시작하시는데 도움되셨기를 바래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